솔직히 에이 남들도 다 쓰는 안드로이드랑 윈도우인데 독자적인 생태계? 그랬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새로운 노트북 브랜드죠, 갤럭시 북을 가져왔는데요, 유례 없이 노트북 플랫폼이 언팩 행사를 가져서 제가 라이브를 할 정도로 좀 유심히 지켜봤었죠. 그런데 언팩에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더 많이 언급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솔직히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은 어쨌든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있죠. 특히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스펙보다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요런 데에 더 큰 비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윈도우를 사용하는 삼성 노트북은 지금까지는 같은 생태계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윈도우가 탑재된 노트북을 얘기하면서 삼성과 갤럭시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게 얘기만 살짝 해보면 언팩을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13형 갤럭시북 프로 모델은 868g 밖에 안 되고 15.6형의 외장 그래픽 MX450이 탑재된 이 프로 모델도 1.15kg, 360도로 돌아가는 프로 360 모델도 1.39kg 밖에 되지 않죠. 되게 가벼워가지고 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세컨드 스크린이에요.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에서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내리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라고 입력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 모니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크톱이 편한 이유가 듀얼 모니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활용하면 밖에서도 약간의 눈치만 보면 되게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죠. 재택근무할 때도 좋고요. 윈도우 상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잡히기 때문에 확장뿐만 아니라 뭐 복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화면을 본다던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PPT 같은 거 이렇게 켜면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노트나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이 태블릿으로는 PT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태블릿 해상도가 풀 HD이긴 하지만 화면이 되게 작아서 배율을 한 150%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퀵쉐어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추가된 지는 좀 된 기능인데 저는 핸드폰끼리는 잘 옮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길 때 선을 구해서 꽂아서 DCIM 폴더 들어가서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낼 때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퀵세어가 있거든요. 퀵세어를 눌러서 이렇게 PC를 누르면 사진 파일 10장, 약 한 100메가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은 노트북에서 여러 명한테 파일을 보내기도 쉬워서 과제 같은 거 보낼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또 사용자 휴대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이 알림들을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에서 뭐 답장을 이렇게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화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을 여기에 띄울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걸 세컨드 스크린에 모바일 게임 자동 사냥 돌려놓고 클릭 한번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뭐 활용 방식 자체는 다양하겠죠. 세 번째로는 스마트 싱스예요. 등록이 가능한 IoT 기기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스마트 싱스가 모바일도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연결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세탁기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일을 하다가 좀 더운데 하면 이제 의자에 내려서 리모컨 찾는 뻘짓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켜서 클릭 몇 번으로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기능을 지원하는 에어컨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파인드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버즈, 워치 이런 걸 잊어먹었을 때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근처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지나가면 위치를 또 갱신해줘요. 이런 기능 괜찮죠? 최근에 갤럭시 스마트 태그라고 나왔는데 얘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하면 이제 잃어버렸을 때 대강 위치를 알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퀵 서치인데요. 이게 수행하는 역할 그 자체는 별건 아닌데 대단해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주는 건데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검색을 해줍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뻘짓 용서 아니겠죠. 한번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봅시다. 기하학적인 이런 문양 대충 넣어놓고
여기 중간에 이제 겹치지는 않게 뻘진 요소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해가지고 한번 얘가 퀵 서치가 이 뻘진 요소라는 글자를 찾나 못 찾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검색에서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뻘진 요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지금 뻘진 요소 글자 그대로 인식이 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디지털로 쳐져 있으면 웬만하면 다 뜨고요. 카메라로 찍은 것도 한번 인식을 테스트 해보면 여기 정리하고 싶은 공간 1위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그대로 쳐가지고 정리하고 싶은, 정리하고까지만 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떠요. 특히 정리하고 싶은 공간 1위 해가지고 여기 글자 전체가 OCR로 해가지고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는 물론이고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각종 생산성 프로그램인데 전용 프로그램이 이번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먼저 메모 앱인 삼성 노트 있죠. 이게 클라우드가 돼가지고 내 핸드폰에 있는 메모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핸드폰으로 해두면 집에 와서 의자에 앉았을 때 컴퓨터에 딱 떠 있는 거죠. 프로 360 모델은 터치가 되잖아요. S펜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팜 리젝션도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도 바로 뜰 거예요. 뜨니? 떠라! 이렇게 한 10초 안으로 뜨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심심할 때 그림 그리는 걸 도와주는 펜업이라는 도구도 있고요. 뭐 가지고 놀거나 펜으로 그림 연습을 할 때 쓰라는 거겠죠. 이외에도 삼성 갤러리로 원드라이브랑 연동해서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도 되고요. 혹은 분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사진을 분류해주기도 합니다. 이 갤러리 앱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삼성 노트 앱도 그렇고 얘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갤럭시 스마트폰이 그것과 똑같은 UI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간단한 컷 편집과 효과 정도 넣을 수 있는 스튜디오 플러스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 보면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몇 개 추가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별로 효과나 뭐 BGM이나 이런 게 또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크린 레코더라고 동영상 강의를 찍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웹캠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웹캠에 얼굴 보정 기능도 있어서 자연스러운 깨끗함,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자잘한 요소인데 요거 의외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녹화를 종료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스튜디오 플러스 앱으로 동영상 편집을 진행하라는 이 연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편의 기능이에요. 대충 보면 별건 아니지만 편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갤럭시 버즈 프로를 쓰고 있는데 얘를 미리 연동해두면 버즈 케이스만 열어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나오죠. 오토 스위치는 아닌데 한 번만 연결을 해두면 버즈 케이스를 열기만 해도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클릭을 해봤거든요. 삼성 세팅이라고 나오는데 야, 이거 모바일 설정이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서 뭐 디스플레이, 여기 ICC 프로파일도 제공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다크 모드도 있고요. 유용한 기능에 뭐 스튜디오 모드, 빠른 설정, 배터리 및 성능에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최대 85%까지만 충전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데까지 정말 갤럭시 느낌을 넣어놨더라고요. 이외에도 전원 버튼 겸 지문인식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켜고 손가락을 대면 지문인식 로그인이 돼서 편했던 부분이고요. 요즘 지문인식은 거의 필수죠. 복원 복구도 되게 간단해요. 삼성 리커버리 앱을 켜면 PC 초기화, 백업 관리 복원, 컴퓨터 백업, 뭐 초기 상태 디스크 제작, 야, 요런 것까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스마트 스위치로 기존에 깔린 앱을 옮기잖아요. 그 기능이 노트북에도 생겼어요.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인데 이게 어디까지 옮겨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존 노트북이 파일들을 그대로 옮겨준다고 합니다. 이제 노트북도 새로 사면 뭐 사진 옮기고 뭐 옮기고 새로 세팅하고 이런 작업이 없어지는 거죠. 공인 인증서, 뭐 즐겨찾기 메뉴 이런 것까지도 옮겨진대요. 요거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소소하지만 시간, 날씨에 맞게 윈도우 바탕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라이브 월페이퍼 기능도 있어서 감성적으로도 좀 더 예쁘겠죠?
자,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북 프로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보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 갤럭시 생태계, 갤럭시 에코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윈도우 노트북의 경쟁은 하드웨어적인 거였잖아요. 뭐 성능이 더 좋다거나 더 얇다던가 더 가볍다던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검증이 되겠죠.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번들 소프트웨어를 껴놓는 것 이상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에이 남들도 다 쓰는 안드로이드랑 윈도우인데 독자적인 생태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UI도 다 통합을 해놔가지고 생각보다는 삼성 갤럭시만의 느낌이 있긴 해요. 기능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대를 해봅니다. 노트북 자체만 두고 봐도 뭐 가볍고 색 저연율 좋은 아몰레드 패널이 들어갔고 이런 얘기들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더 중요한가? 아무튼 궁금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봅시다.